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천기 누설이 이제 화수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천기가 잘 누설이 안 된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잘 또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많은 이 분들이 응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청기가 잘 누설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용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 그런 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뭘 아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탁탁탁 이래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예. 그렇지만 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네. 뭐 이게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가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도 그렇게 각오하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기님이 월화수목금에 해야 한다고. 그건 큰일 납니다. 예. 네, 그죠? 다칩니다. 우리 모털도사 몸에 탈 납니다 진짜로. 몸탈 도사가 되나요? 몸에 탈이 납니다. 우리 어떻게 얼수무당은 어떻게 이제 화수목으로 바뀌면서 좀 적응이 됐습니까? 저는 이제 좀 아침에 조금 잠을 좀 더 잘 수 있는. 근데 잠을 뭐? 자는 게 이게 좀 딜레마인 게 좀 늦게 나오면 엄청 막힙니다. 그렇죠. 제 집이 좀 멀어서. 그게 진짜 5분 차이가 엄청 나니까. 한 30-40분 차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좋으면서 안 좋은 뭐 이렇게 표현하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갈까? 아니요.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왜 또 이렇게 갑자기 깜짝 놀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이제 내일은 이제 투표일이지. 투표일이잖아요. 자, 투표 관련된 얘기인지 오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게 이제 재보선 승패를 가를 세대 요인으로 요즘 2030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저도 궁금하고 많은 언론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등을 좀 돌리고 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2030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네이밍까지 됐던데 뭐 네. 밀레니얼 Z 세대, Z 세대, 예. MZ 세대, Z라고 불러야 돼, G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MG 세대. 예. 저는 그냥 Z라고 불러요. 예. 그냥 밀레니얼 Z 세대, 네. 뭐 이런까지 붙이면서 이제 특성, 아하. 이런 이제 분석하는 뭐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 이들은 정말 문재인 정부 아니면 범위를 터넓혀서 진보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인가? 그래서 보수화되고 있는 것인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해요. 다른 뭐 시사 방송에서도 뭐 얘기도 좀 하고 듣기도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저 주위에 많잖아요. 30대 보긴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못 해봐서 그런지 어찌 봐야 됩니까? 그때 말 조심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네, 그분들하고 얘기를 못 해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예.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건 좀 끝까지 들어주셔야 네. 됩니다. 중간만 들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실 걸 당부를 드리면서 한번 그러니까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진보 진영 일각에서 2030을 두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비판이 아니라 거의 욕. 맞아요. 그죠? 예. 굳이 여기서 인용할 가치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수준 낮은 욕을 하고 있던데 낙인 찍기 수준으로 저는 이러지 마시라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욕을 내뱉는 사람들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얻는 생산성이 뭐냐? 뭘 얻으려고 그렇게 욕을 하느냐? 그냥 본인의 쾌변의 느낌? 그건 집에서 화장실에서 하셔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설령 그런다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쾌락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생산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배설이에요, 게 배설. 진짜. 2030에서 그렇게 욕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욕이 피상적인 관찰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2030은 소통 안 할 겁니까? 소통해야 될 거 해야죠. 아닙니까? 네. 소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 보시죠. 자, 일단 뭐 네. 그 각설하고 비교 사례 하나를 좀 먼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기사의 한 구절인데요. 녹음한 게 있는데 한번 오디오로 듣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치적 커밍아웃을 감행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 대선을 전후해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다. 최근 인터넷에는 청년 우파연대, 보수주의 학생연대,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미래 한국 연구회 같은 보수주의 성향의 모임이 속속 생겨나 새를 불리고 있다. 최근 등장한 젊은 보수나 청년 우파 모임은 과거와 일정하게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 종교단체와 무관하게 자생적으로 출발한 조직이 많다는 점, 온라인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진보 좌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수 야당으로 대표되는 기존 보수 엘리트 집단에 대해서도 뿌리 깊은 불신과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들의 공통된 특성이다.
네, 좀 약간 길게 인용을 했는데 네. 일단 여기서 약간 중략도 있어요. 네. 중간을 생략하고 했던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근데 이게 한 기사의 그 일부 내용인데 네. 이게 언제적 기사인지 아세요? 엊그제 기사 같은데요? 이게 2003년 네? 2003년 5월에 발행된 시사저널에 실린 기사예요. 이게요? 네. 저는 엊그제 기사라고 지금 하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좌파여 한판 붙자 청년 우파 커밍아웃 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한 구절인데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기사라고요. 노무현 이게? 정부 출범 출범 직후죠. 직후죠, 2003년 직후. 5월이니까 이때 딱 뭔가 감이 오는 게 없어요. 아무튼 조금만 네. 더 읽어봅시다. 네네. 이 기사는 그러니까 젊은 보수 청년 우파. 그러니까 네. 당시 이런 어떤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젊은 보수 청년 우파. 이런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이들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네.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죠. 꼴 보수를 경계한다면서 또 이런 특징도 있다고 함께 기술했는데 그 한 대목만 더 들어보시죠.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연세대,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세를 확대하고 있는 미래한국연구회나 한국대학생경제학회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5호 및 헌정질서 수호를 제1의 가치로 내걸고 있다. 맞습니다. 저는 정말 최근의 기사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이게 2003년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의 기사라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지금 왜 갖고 왔는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우선 네. 이전부터 봅시다. 그때의 청년이나 아하. 지금의 청년이나 갖고 있는 불만과 불신의 성분이 제가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아하. 일단 먼저 이걸 확인하자라는 거죠. 달라진 게 없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옹호 및 헌정질서 수호 네. 이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이 구절에 따르면 청년 세대가 중시하는 건 시장질서와 법질서잖아요. 그렇죠. 요 최근에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유사합니다. 지금 얘기랑. 그래서 공정담론이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법질, 그러니까 정의담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들은 그러면 18년 전에 이 청년 세대, 젊은 보수 청년 우파라고 이름 지어졌던 이 세대는 그 후 어찌 됐을까? 18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0대 후반, 40대 초반. 저보다 조금 세대 밑에. 그렇죠. 저도 뭐 이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그러면 하고. 이들은 그러면 이때 보수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 정치를 떠받치는 유권자층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분들 지난 총선 때 가장 강력한 민주당 지지층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그렇죠. 거예요. 가장 강력한 어찌 본다면 민주당 지지층, 진보 지지층.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 네. 진보 지지층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런 그 중간에 일단 의문문을 하나 좀 던져볼 필요가 있죠. 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 세대가 보수화되지 않았다는 반증이잖아요. 네. 자, 일단 이 점만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고 보수화되진 않았다. 일단 그렇죠? 이거 확인하고 예. 다음 사례로 넘어가. 좋습니다.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건 그 18년 전의 사례가 아니라 최근의 사례인데, 아하. 자, 조국 수사로부터 20대 총선에 이르는 기간, 이때 또 한 번 청년 세대가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때 이제 공천 국면 이럴 때 청년 이벤트 양당이 엄청나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예. 이른바 공정을 외쳤던 집권 세력의 위선의 염증을 느낀 청년 세대가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언론이 쏟아냈어요. 네. 그래서 양당 모두 공천 단계에서부터 청년 마케팅을 엄청나게 벌였고. 청년들 많이 모여고 청년들 부르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이건 최근의 일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대는 21대 총선, 작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을 했을까요? 알려주세요. 예. 방송 3사 출구조사로 잡힌 연령별 정당 투표 결과를 보면 20대의 경우 56대 32였어요. 민주당 대 당시 미래통합당의 그 정당 투표 그 득표율이 20대에 있어서는 56대 32%. 네. 이렇게 갈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정을 외쳤던 집권 세력의 위선의 염증을 느낀 결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얘기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두 가지 사례를 종합을 하면 아하. 이런 가설이 도출이 돼요. 네. 뭐냐면 한국 보수와 청년층은 정서적 친화력이 떨어진다. 네. 더 쉽게 말하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대들이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너무 먼 당신 이런 그죠. 노래가 있었죠 예전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저는 네. 지금 정서적 친화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키라고 보는데 정치적 지지 성향이 아니라 정서적 친화력을 이야기를 했어요. 정서적 친화력. 왜 그러냐면 정서적 친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평가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받은 것 없이 이쁘고 준 것 없이 밉다 이런 말도 있잖아. 네. 이거는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 음흠.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뭐냐면 정서적 친화력을 구성하는 요인은 단순히 정치적 공과에 대한 평가 이런 이성적 평가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좀 단순한다면 문화적 요인이 함께 작동한다. 그게 정서가 가미가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보수는 그동안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뭐죠? 그게 뭐냐면 이른바 아, 꼴통 꼰대 이런 면모. 꼴꼰. 그렇죠. 진짜 꼴통 꼰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면모가 청년 세대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의 어떤 그 진보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보수를 쳐다보더라도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 가까이 하고 싶어도 그런 느낌 때문에 다가서기가 그렇죠. 참 두렵고 싫고 뭐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 네. 이거 오늘은 끝까지 들어주십사. 중간만 들으시면 오해 소지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지금 빨리 끝까지 지금 듣는 분들 들어주시고 네. 또 다른 분들 좀 모아주세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진보에게 꼭 좋은 얘기만은 아니에요. 자, 2011년에서 2012년의 어떤 경우를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네. 이때 거세게 불었던 게 뭡니까? 안철수 바람이었어요. 안철수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네. 당시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가 어디였어요? 젊은이죠, 당연히. 그때. 20대 청년층이 그러니까 최고의 진원지였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그때 왜 20대는 안철수에 열광을 했을까? 안철수. 제가 이때 네. 책을 하나 쓰느라고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를 그 각각 대상으로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아주 되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때 이제 20대들에게 이제 뭐냐면 그 지금의 민주당, 그다음에 지금의 국민의힘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인식하게 된 배경이 뭔지에 대한 어떤 스토리 이런 얘기를 쫙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책은 잘 안 팔렸어요. 아, 예. 네, 아무튼 예. 근데 그때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20대가 했던 이야기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배 나온 옆집 아저씨. 배 나온 여쭈 아저씨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아. 자, 여기에는 민주당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두 개의 정서가 교차를 하고 있었는데, 오호, 배 나온 옆집 아저씨. 자, 옆집 네. 아저씨, 옆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옆을 내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친화력의 끈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옆집은 친화력은 그렇죠. 된다. 근데 배 나왔다, 불뚝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보수와 다를 바 없는 기득권층이다는 인식. 아, 맞네요. 이 네. 두 가지 정서가 교차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의 특성은 뭐냐면 지금의 민주당, 지금의 국민의힘 모두 양쪽 다 불만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편차는 있었죠. 약간의 편차가 있는 불만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뛰어넘는 제3의 누군가가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제3의 누군가가 등장을 해버리면 네. 대안이 등장을 해버리면 20대가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 정치적 행위가 양비론적인 손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거죠. 민주당도 버리고 국민의힘도 버리고. 버리면서 그래서 양비론적으로 손절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건데 네, 안철수입니다. 제가 안철수입니다. 그럼 네. 그때 내된 근데 거죠. 문제는 네. 대안이 없으면 마지못한 선택으로 귀결이 되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 수혜를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안이 그렇죠.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정리할 수 있냐면 네. 청년층의 진보 지지는 불안정한 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네요. 보니까. 안정된 지지가 아니라 불안정한 지지였다라는 거죠. 대안부재의 상태에서 나오는 일종의 어부지리 비슷한 어떤 그렇죠. 불안정한 지지였다는 네. 거죠. 정서적 친화력 때문에 그렇죠. 그냥 없어서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표현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진보 세력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젊은 층의 이런 불만은 지금까지 조금씩 쌓여왔던 거죠. 그게 다른 수치로 확인이 되는 건데 작년 총선 연령별 정당 지지도를 보면 네. 20대의 남성과 여성이 확 갈려요. 어허. 당시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의 20대 남성 지지율은 비등하게 나타나요. 그러네요. 네. 근데 20대 여성의 그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높은 걸로 나와요. 남성이 47대 40이고 여성이 63대 25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청년층 내부의 제일의 갈등 요인이 뭐겠어요? 그 지나온 경과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을 놓고 보면 네. 젠더 문제가 상당히 컸어요. 젠더가 컸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네. 젠더 문제는 또 어디서 비롯되느냐라고 본다면 어떤 일자리 문제나 이런 데서부터 비롯됐던 측면도 상당히 그렇게 봐도 되죠. 남녀 차이, 젠더 그렇죠. 문제, 일자리 문제. 그러니까요. 네. 이런 차이가 그 남성과 여성에서 정치적 소구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좀 더 확실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기회를 주든지 네. 이걸 희망을 했고, 근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평가가 바뀌었던 것이죠. 20대 여성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유리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남성보다 덜한다라고 보는 근거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사이 페미 갈등 페미, 젠더. 겹쳐지면서 네. 그나마 진보 세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한다라고는 상대평가. 이것이 정치적 취향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최근이라고 할 거 없이 내일 있을 선거,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 기점으로 이게 완전히 깨진다. 바로 깨질 그거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공략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이번 보궐선거가 왜 치러졌는데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 때문 아니냐.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치고 있는 거죠. 자, 모톨도사님. 네. 모톨도사님도 지금 다수 언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20대, 뭐 30대, 특히 20대가 대거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삐딱하게 삐딱선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보면 그 최근에 청년층만 놓고 본다면 네. 분명히 민주당에는 어떤 누적돼 있는 불만 요인이 있어요. 쌓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라고 보는데요. 아하. 이게 어떤 그러면 민주당의 등을 돌리고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정서적으로 친화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움직임을 막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보수로 고개를 돌렸다가도 이내 가로잡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이른바 거짓말 논란이 작동하고 있다. 이것도 한편으로는 정서적 친화력과 같은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가 됩니까, 중요한 그러면? 건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의 결과를 종합을 하면 이 점을 봐야 되는데요. 2030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 대한,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보다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월등히 높다.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그렇게 없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나왔어요. 동시에 2030 내 부동층의 비율이 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것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과거에 어떤 아까 제가 18년 전 경우를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민주 진보 세력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이 응징 투표로 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응징 투표로 간 게 아니라 투표에서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투표를 안 하면 안 투표를 하더라도 기권하는 것이죠. 반대의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응징 투표를 하지 않았다. 바로 그게요. 그러니까 청년층에서 나타났던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 행위 패턴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서 응징을 하는 어떤 경향보다는 아예 안 해. 차라리 안 해. 안 해. 혹은 오히려 그러니까 투표에서 이탈하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았던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2030 세대의 투표율에 대해서 대단히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모든 거죠. 게 초점이 투표율이 낮으면 2030이 안 나왔을 것이다. 뭐 이런 자, 식으로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보수 세력의 정서적 친화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청년층에게 얼마만큼 개선됐는가. 아하. 저는 약간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키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라고 보는데 여기서 정서적 친화력을 개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 총선 직전에 당시 미래통합당에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된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65%가 너무 높았어요 그때. 그거 호감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다. 만약에 그게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지 내곡동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개선 효과를 결국은 다시 제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설령 어떤 그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내지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응징 투표로 가는 게 아니라 투표 포기로 갈 가능성도 있다. 투표하러 가지 않는 상황이 된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친화력을
느꼈다고 20대가 생각한다면 나가서 국민의힘을 찍음으로써 응징투표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네.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지금 민주당 보고 뭐 이거 좋은 시그널이니까 좋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정말 깊게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자, 뭘 고민을 해야 뭘 되냐? 지금 이건 알려주셔야 돼요. 머털도사가 오늘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뭡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아하. 자, 청년의 보수와 담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18년 전에 어떤 그 보수와 담론이나 최근의 보수와 담론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보수 정부 하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진보 정부의 그때도 2003년 5월이니까 참여정부 출범 직후입니다. 그렇죠. 민주 진보 정부 하에서만 나타나는 신기하네. 현상이에요. 오. 자, 2003년 5월이니까 참여정부 출범 직후니까 그 예. 참여정부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임 김대중 정부, 예. 김대중 정부 5년을 거치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다시 나오는 이야기도 문재인 정부 4년을 대충 경과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진보 정부를 겪은 다음에 어떤 새로운 계기점에서 나오는 그렇죠. 어떤 시그널 같은 거네요. 이게 뭘 뜻하느냐? 네. 그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혁 배신감이다. 아. 그러니까 민주 진보 정부이니까 그래도 청년의 삶을 옥죄는 요인에 대한 강력한 한 방을 날려줄 거다라는 네네네. 기대를 했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실망감을 넘은 배신감. 배신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배신감을 압도하는 거리감, 보수 세력과의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신감이 제어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항상 그럴 거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배신감이 너무 커지고 그 거리감을 좁혀지게 만든다면 네.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청기누설이나 JB타임을 통해서 제가 내로남불식 행태, 예. 그다음에 뜨뜻미지근한 사회경제개혁 입법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 가지 입법들 참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지요.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요. 네. 옆집 아저씨의 면모는 줄여버리고 아하. 오히려 배불뚝이의 어떤 높이만 올려버리는 결과를 빚게 된다. 친근성은 사라지고 배만 채우는 모습이 될 오히려 것이다. 어떤 그 배만 기득권층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더 높여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네. 지난주 그러니까 새로 만든 시사 카페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지금의 공정 담론에는 문제가 있다. 이 담론이 유지가 되면은 보수에 판을 깔아준다. 요 얘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아무튼 그렇죠. 결과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공정 담론을 평론 담론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게 훈화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은 뭔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정보다 더 중요한 평등으로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가르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교장 선생님은 훈화한다고 해서 먹히지도 않고 그것이 오히려 더 반발을 부르는 거죠. 이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강도 높은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향이 그럼 정치적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 논쟁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근데 민주당은 이 작업을 작년 총선 이후 지금까지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미약했다. 잘 안 됐어요. 그렇죠. 정말 안 됐다고 봐도 뭐 저희가 무방합니다. 청기누설이나 JB타임에서 매번 얘기했던 얘기고요. 입 아프게 했던 네. 얘기라 짧게만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 그 여파가 지금 보선에 나타나고 있는 거다. 아하. 이런 얘기인데요. 네. 얼마 전에 보선이 대선의 전초지진이란 말의 의미를 다르게 풀어본 바가 있어요. 제가 JB타임에서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대선 가서도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유 없는 무덤 없고요. 아하. 어제 없는 오늘 없어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청년과 더 폭넓게 소통해야 하거든요. 음흠. 청년의 외침에 대한 응답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사회 경제적 개혁에 나서는 거예요. 당장의 선거 승패도 중요하겠지만 승패에 따라서 뭐 개혁 동력이 다시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 더 이상 한 말은 없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추세거든요. 네. 이 추세가 만약에 굳어지면 한국 사회의 지형이 크게 바뀌고요. 한국 정치의 지형이 바뀌어요. 그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주셨네요. 예전에 청년은 그래도 민주당 지지층으로 확실하게 돌아섰으니까 지금의 청년층도 돌아설 거야. 네. 이는 전망입니까? 기대입니까? 바람입니다. 어쩌면 그잖아요. 기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네. 뿌린 대로. 오히려 그것이
그 뒤에 그러니까 그 민주진보 세력이 야당 세력이 되면서 오히려 그 이후의 시기에 사실은 사회 경제적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되게 높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부응했던 결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사회 개혁, 사회 경제적 개혁 입법 네. 이것에 어떤 훈화식으로 말씀하지 말고 근데 제가 보여주라. 요거까지만 말씀드리면 또 민주당 편드는 아니 이런 얘기를- 편들 이유도 없고요. 저 지금 민주당 욕한 거고요. 해초리 들고 네. 있잖아요. 해초리 그다음에 들고. 그래서 국민의힘에도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한 돼요? 말씀 드리면은요. 네. 꼴통 꼰대의 모습에서 탈각하는 것. 제가 볼 때는 꼴통 꼰대. 과제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무조건 이걸 꼽겠어요. 뭐죠? 그러니까 꼴통의 면모, 꼰대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네. 이걸 통해서 젊은 세대하고 정치적 친화력을 높이는 것. 이것만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그 집중해야 되는 저는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제 성일종 비대위원하고 인터뷰에서 제가 이제 그래서 2030에 대한 어떤 문제를 여쭤봤더니 대답이 이런 거죠. 전보다는 더. 고래파게 뭐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전보다는 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2030 세대의 등을 떠미는 요인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하고 거리가 가까워진 건 제가 볼 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당겨가지고 2030이 가까이 다가온 건 아니에요. 끄는 힘은 아직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밀려서 왔을 뿐이지.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도 지금 뭐냐면 사실은 과제가 엄청나게 많다. 그잖아요. 당장 지금 상황이 좋다라는 거는 앞으로 만약 그런 어떤 입법이나 이런 등등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똑같이 젊은이들한테 20대, 30대한테 외면당할 것이다. 그렇죠. 그 자,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네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층에게 어떤 그럼 또 이제 그 청년층의 어떤 정서를 자극하게 될지. 네. 제가 볼 때는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이 거짓말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고정 지지층에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큰 효과를 발생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진짜 않아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층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의 지금 그런데 문제는 부동층에서 가장 부동층의 비율이 높은 게 청년층이기 때문에 20대 같아요. 청년층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문화적 감수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 그 어떤 세대보다도 높은 층이거든요. 네, 그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 문화적 감수성을 어떤 그러면 이 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요인 가운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작동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분명했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로 그러니까 판정 났다가 아니라 네. 민주당의 거짓말 프레임, 민주당의 거짓말 어떤 그 주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저는 그게 이 중요할 점을 것 이야기를 같아요. 하고 있는 거죠. 20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 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뭐 선거 투표가 되면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많은 글들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거 보니까 저번에 그 핑크색 자켓 입고 와서 지금 김영선님이 지난주 실화 탐사대 봤는데 박준 변호사님 핑크 상이 눈에 띄던데 그때 이것 때문에 그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어. 네, 그 주에 녹화하고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그대로 입고 했던 건데 네. 사전 투표 하셨냐고 저한테 묻는데 우리 김종민님은 하셨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내일 본투표 할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경기도민입니다. 저는. 그렇죠. 경기도민이라. 그렇죠. 예. 그때 뭐 경기도민으로서 뭐 저기 뭐 받았다고 막 자랑하던데.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은아 이은아님 우리 집 2030은 보수 아니던데요. 보수하고 이게 그게 2030 바로 연결시키는 건 아니고 오늘 내용 자체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어디를 지향할 것이냐, 친밀감이 있는 것이냐 그 말씀을 주신 걸로 좀 알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님은 소위 청년 우파는 20대 일부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20대는 진보건 보수건 무조건 밀어주는 것 자체를 싫어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어주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네. 진보건 보수건 100% 맹목적으로 하지 신뢰하고 않는다.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성세대 40, 50대, 60대, 70대는 딱 지지층이 있으면 그걸 바꾸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20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이쪽은 아니다. 저쪽으로 한다. 그런 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 김종배님 책 쓰신 거는 이거 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30대 정치 안 팔려서 일찌감치 절판됐어요. 근데 사시부터 못 사니까 그냥 그냥 네이버 평점이 9점입니다. 9점. 관심 끄셔도 돼요. 리뷰가 적어요. 7개. 꼭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 적어요, 7개. 아픈 기억을 왜냐하면 이 책이 전부 다 도표야 도표. 왜냐하면 그때
어마어마한 어떤 통계 이거를 막 쌓아놓고 분석을 해서 네. 썼던 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 이제 저기 그러면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막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본 적이 재미난 게 참 많았어요. 자, 수대님 그때 지난 무시하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빨리 네.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뭐더 가도 되는데. 코로나 여론이 바뀌었고 여성은 여전히 민주당 지지했죠. 이번엔 다를 겁니다. 민주당 경각심 가져야 해요. 그 20대들 대부분이 촛불 집회 나갔었거든요. 탄핵 국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예, 바뀌었어요. 네. 자, NJY님. 청년을 먹잇감으로 삼는 비열한 정치판의 일면이지요. 흐흐. 청년들 들먹이지 말고 희생양 삼지 맙시다. 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환 김님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찍어주면 뭐예요? 개혁도 못하는 정당이잖아요.라고 아주 좀 자주 섞인 한순 섞인 말씀까지 주셨고요. 또 박용상님은 뭐 민주당이 진보가 아닌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한테는 표를 줄 수 없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좀 정리를 좀 해보죠. 모털도사한테 꼭 물어보고 싶다 해서 네. 제가 탁 시간을 들여서 아, 우리 정창백님인데 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왜 두 거대 당이 아닌 소수 정당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는 걸까요? 아, 제가 이 질문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댓글이 7개밖에 안 네. 달렸던 그 책 쓰면서 제가 분석했던 게 뭐냐면 네. 안철수 바람이 불기 직전에 네. 20대의 어떤 여론조사에 잡히는 추이를 분석할 때 민주노동당으로 당시 정의당 전신인 그래서 민노당 민주노동당으로 쭉 움직이는 경향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10석이 넘었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 민주노동당으로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안철수 바람이 보니까 확 그쪽으로 쏠려버리면서 그렇죠. 맞아요. 저도 오히려 기억이 납니다. 안철수 바람의 최대 피해자였던 게 그때 제 관찰로는 민주노동당이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찌 본다면 바로 이게 이제 지금 보수와 담론이 갖고 있는 큰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대안부재라고 20대 입장에서 대안부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대안이 예를 들어서 진보정당이라고 한다면 진보정당이라고 한다면 20대는 응답을 할까 안 할까? 저는 응답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문제는 이 제도권 정치에 있어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있는 걸 갖고 악이냐 차선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답지가 제시가 되질 않고 있다. 답지가 지금 없다. 객관식의 아니, 문항 쪽에 답지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정의당의 형편이 어떤지는 지금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말 안 해도 되겠죠. 말 안 해도 되겠고 네. 거기다가 후보는 공천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요인 자체가 소거되어 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른바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시사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때의 그 움직임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 50대들도 배신감을 좀 알려주시고 있네요. 명케이님입니다. 저 50대인데요. 이번에 저도 기권입니다. 네, 그래도 하세요. 투표는 하시는 게 투표는 좋죠. 하세요. 그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네. 투표 안 할 차이도 사실 있긴 한데.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는 지금 그 얼수무당은 배합하고 있잖아요. 전 너무 하고 그렇죠. 싶은데 소중한 못 투표권인데 하고 있죠. 한 표 행사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산골 소년님도 마찬가지예요. 50대인 나도 배신감 느낍니다. 국힘당스러워져가는 민주당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짓밟힌 느낌입니다.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뭐 글을 주고 있는데 아마 내일 이제 본선거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네. 또 글을 주는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도 청기도서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광고 애매합니다. 내일 뭐 먹지 이런 게 있던데. 선거날 지금 우리 내일 뭘 뭐 해야 해요? 될지 이거는 뭐래요? 아유, 선거 예측할까요? 투표 날 특정 후보 특정 정부는 욕할 수도 말 없고. 잘못하면 큰일 날 수 그냥 있으니까 건너뛸까? 뭐 하긴 해야 될 것 같겠는데요. 뭘 하지? 좀 내일은 많은 분들이 안 들으실 것 그러면 같아서 내일 그 얼수무당의 어떤 그 원맨쇼로 한번 우리 기대를 전 노래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 성대모사라고 해도 이승엽밖에 안 되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내일 선거 투표 많이 해주십시오. 서울 시민, 부산 시민 여러분. 요거 정도밖에 못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영 안 되는 거지. 홍준표인데요. 내가 했어요. 좀 비슷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청기누설. 아유, 갑자기 이제 급하게 맞춰야 노래 시키려고 그러고 막 이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일도 저희 올 겁니다. 내일 올 거니까 내일 꼭 또 청기누설 요 유튜브 판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하실 선거권 있는 분들은 꼭 투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